오히려 지금 난 주택가격 폭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부동산은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한국부동산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만 돼도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급등이 아니라 정상화된 건데. 자, 금리 인상에 장사 없다. 대세 하락 시작이다. 또 기사 나왔어. 반면 매물 던지기 같은 본격 하락 징후 없다. 관망세 거래절벽 속 서울 강남북 주요 아파트 일부 금매가 억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자, 올해 하반기의 주택시장의 관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것이다 하고 제가 6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매수가 어느 정도 붙어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포이는 판단했는데, 사실 이런 아포이 판단이 조금은 어긋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폭감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거래량이 너무 폭감되고 거래가 안 돼.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금매를 던져도 나는 이득이야 라고 생각하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분들이 금매를 정말 억 단위로 매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게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락이라고 나오려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어차피 나는 양도세 제로를 갖다가 이 혜택을 받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1, 2억씩 금매를 갖다가 깎아서 던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락이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은 기존에 지금 1주택자들의 매물이 1, 2억 빠지니까 거래가 되네 하면서 이 가가 내려와야 그때는 하락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락이라고 저도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급한 매물들만 거래가 돼. 그리고 이 거래가 된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호가를 갖다가 그렇게 2억씩 하락시켜서 1억 5천씩 하락시켜서 그렇게 내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호가를 좀 낮춰서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매수자가 내고를 친 거죠. 여기서 얼마 더 빼주면은 저 지금 계약금 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그 정도의 지금 금매로 거래된 호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호가에 매물이 나왔다가 매수인이 가격을 내고해서 가격을 쳐서 매수한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금매들 지금 사실상 상당히 매수하기에 메리트가 큰 시점이에요. 지금은 매수하기 너무 메리트가 큰 시점이다. 아포이가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까지는 예측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최고의 타이밍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물들도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실제로 매물이 좀 많이 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금매로 매도하신 분들은 금매로 팔았지만 지금 서서히 고민이 된다. 이걸 팔아야 되나? 종부세 내가 피해갈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매물이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급매물 나와도 아직 매수 시점 아니야 반응?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정말 최근 이렇게 금액을 깎아서 사기 좋은 시점 별로 없다. 물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물을 찾는 것도 쉽진 않아. 사실은 이게 매물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지 이 매물 찾는 것도 쉽진 않은데 요즘은 네이버에 올려놓더라고. 요즘은 양도세 부분 때문에 금매라고 네이버에도 다 올라와 있어. 자, 그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산다? 가격을 후려쳐도 깎인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고요. 아포유가 하락을 갖다가 인정 안 한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락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린 매물들, 그러면 호가가 기존에 1주택자 매물들이 이 호가대로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데 꿈쩍도 않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급매물들 윤석열 정부의 지난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좀 많이 거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주택가격 상승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급매물 나와도 아직 매수 시점 아니야 반응? 이거는 지금 시황에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다 정도로 전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다 매수하기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장 본격화, 지금 시장이 하락장 본격화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공포 분위기 조성에 불과하다.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폭락론자들이 지금 집 사지 마라, 더 폭락한다? 아니, 폭락은 없고요. 지금 하락기도 아니고요. 일시적 급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 여기에서 폭락론자들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최적의 매수 기회를 상실할 뿐이다. 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조영관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시황 상황이 안 좋긴 하나, 안 좋은 거 당연하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된 적이 없어. IMF 이후 처음이야. 안 좋긴 하나,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했으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급매물 외에는 가격 하락하는 영향, 일시적 1가구 2주택 물량 외에는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격이 동참되지를 않고 있다. 아니, 매도인들도 알고 있는 거지. 아, 쟤네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급해서 저렇게 싸게 파는 거지. 지금 대세 하락 아니야. 매도인들은 판단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락론의 근거는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인데,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저신용자 비율은 아직 상당히 낮아 매물 던지기 같은 본격적인 가격 하락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자, 저신용자 비율은 아직 상당히 낮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적어. 그리고 매물 던지기 같은 본격적인 하락 징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물량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대형 매머드급 단지들이야. 2000세대 이상 이런 단지들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물량들이 있으니까 대형 단지에서 가격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올 뿐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원래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중소형 단지들이 먼저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대형 단지들, 그래서 하락이 나타나. 왜? 급매물들만 거래되니까. 근데 중소형 단지, 특히 소형 단지, 100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는 일시 투자자들이 개입을 안 했어. 원래 그런 지역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물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경 수장이 등장했네요. 김재경 수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격이 폭락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니,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락이라고 볼 수 있어?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락기에는 이러한 신고가가 나오질 않아요. 과거에는 뭐 아포유님 신고가 나오는 거 거래 2년 동안 없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포유님도 그거 차트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차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2008년 9년의 하락기에는 신고가율 똑같은 적용이에요. 같이 2년 동안 거래 안 된 물량들이 있었어. 그런데 신고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5% 미만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같이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장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조정현님께서는 못 산다기보다는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 더 빠질 거라고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서 호호호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예요.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공포론을 갖다가 주입시키면은 이 언론에 취약한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아니에요. 저소득층, 서민들이야.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가난해지게 만드는 게 이 언론인데, 언론에서 너무 호도했어, 시장을.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오히려 정보의 양극화가 오히려 주택시장만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부자를 더욱 부자답게,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이걸 지금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아포유가 자꾸 흥분을 하는 것이죠. 자, 조정현님께서는 그래서 맨날 실거래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안 보고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만 봐요. 그러니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가 원하는 지역에 실거래가를 보라고 하고 조정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좀 하락거래들이 있긴 있어요. 하락거래들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죠. 층이라든지 이게 왜 하락거래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네이버 호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접수될 수밖에 없게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노트님께서는 언론 공포에 당하면 훗날 개피 본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최고로 공포를 갖다가 조성하는 시점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언론에서 최고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던 게 2012년, 1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수를 하시면은 최저가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실제로 2012년, 13년 선대인 나와가지고 뭐 일본의 다마 신도시 빈집이 80%, 집에 공실이 넘쳐난다. 프랑스 13구역, 프랑스 파리의 13구역, 파리 그 좋은 도시에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절벽,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12, 13년 이후에 14년부터 상승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니 15년, 16년, 17년 그리고 지금 2022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에서 가장 공포심을 많이 주는 시기가 가장 매수의 최저기고요. 지금 이 이상 매수의 최저기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은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씁쓸한 상황이죠. 자, 행복한 부자님께서 언론의 공포 조성에 속아 팔고 전세로 살다 보면 나중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가더군요. 그런데 이건 순환 패턴이에요. 원래 서울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은 경기도에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전세를 산 거야.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전세가가 올라.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로 밀려났는데 경기도로 밀려날 때 처음에 내가 서울에서 전세를 안 살았다면 경기도에 바로 집을 샀다면 살 수 있었던 주택은 못 사고 또 그 밑단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 사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아까운 행위인데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거는 순환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밀려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하면서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키우고 지식을 키워가면서 다시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그것보다 더 밑단을 물려줄 수는 없다 하면서 억지로라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서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경제노트님의 말씀이 이거는 진리죠. 정답이라기보단 진리에 가깝지. 언론 반대로 가면 돈 번다. 지금 우리 아파트는 비명 지르는 노도강, 여유로운 서초. 싫어. 넘어갈래. 입이 아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물량들이 노동하게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매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시세는 아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 부동산에서 이런 급매물을 다 시세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폭락으로 잡았어. 노동항을 마이너스 0.10 그렇게 잡아버렸어. 자, 그러면 이 급매들이 더 이상 급매들이 안 나와. 그럼 다시 가격이 급등했어. 그러면 노도강 0.10포인트 상승한 걸로 잡아줄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버렸어. 지금 한국 부동산을 제가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야. 급락을 갖다가 시세 반영했다면은 정상화도 급등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계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만 반등이 나타나, 그냥 정상화만 돼도 급등으로 나타나, 노도강이.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포유가 시장을 갖다가 호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반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주택가격을 더 폭등시키고 불안을 야기한다고 한국 부동산을 비판한 거예요. 한국 부동산은 아포유가 예측한 대로 통계 안 만들어져가지고 아포유가 한국 부동산을 비판하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오히려 한국 부동산의 이런 잘못된 통계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폭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 부동산은 잘한다 하고 격려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급매물들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난 주택가격 폭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 부동산은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세요. 한국 부동산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만 돼도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급등이 아니라 정상화된 건데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만 되면은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또다시 패닉 바잉을 불러일으키게 유도하는 게 한국 부동산의 통계 시스템이에요.